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이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원래 수사 대상이던 분이 갑자기 모두의 상식을 깨고 야당 대표가 된 겁니다. 뭐 편파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어떤 특권을 갖고 계시길래 그분만 그런 조사에서 피해가야만 하는가.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뭐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공통된 점이 있네요. 두 분 다 붉은색을 안고 오셨습니다. 네, 넥타이, 또 외투. 배 소장님, 예. 과거 추석 연휴를 거치면요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네. 추석 민심 윤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큰 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네.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없었다. 특히 이제 연휴 기간에 민심의 용광로라는 것은 휴대폰이 개인별로 보급되기 이전에는 정말 2002년 대선 정도까지 그해 추석 민심까지는 상당히 명절 민심이 정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휴대폰이 보급되고 또 이제 상황적으로도 명절날 정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네. 정치 이야기는 왜 그래?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또 호통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싸우는 걸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로 큰 변곡점이 정치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명절 민심은 그다지 크지는 네.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윤 대통령이 이번 추석 때요. 네. 분장병 오찬을 했고 또 명동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30% 전에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탈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민생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 조문 외교는 좋은 그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모멘텀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에도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영수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민생 현장 방문은 상당히 좀 잔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조문 외교까지 이어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요 형태의 박스권이 올 하반기 말까지 간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 보면요. 갤럽과 그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전주와 동일하게 나왔고 오늘 오전 나온 리얼미터 보니까 소폭이지만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폭 상승은 역시 사법 대전쟁의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지층들이 그래도 이 전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대결 구도, 네. 대선 어게인, 대통령 선거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이제 보수층들이, 지지층들이 진영과 결집하는 것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잘 알 겁니다. 50에서 40으로 10%씩 내려갔을 때 그 이유는 사람입니다. 네. 이준석, 윤핵관, 김건희 10%씩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10%씩 이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30%대 박스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청와대 수석 일부 수석과 그 행정관들도 바꿨잖아요. 예. 인적 쇄신을 1차적으로 했는데 예. 그 점은 크게 반영을 주지 못하나요? 그든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핵심 코어는 세 사람에 윤핵관은 한 사람이 아니네. 네. 이 세 개체에 달려 있거든요. 네. 이준석, 윤핵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네. 이 본질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교체했다라는 것은 뭐 마땅히 그동안 인사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결단했다 정도의 평가만 받을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가 나오는 조사가 있던데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추석 직전에 그 국민검증단이 그 논문에 대한 검증한 내용을 발표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또 직전에 그 녹취록,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녹취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뭔가 공식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60%의 부정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긍정평가가 뭐 1, 2% 올라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10명 중 6명은 지금 계속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그 현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이 이제 실제 발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인 본인의 목소리의 해명이 필요하다. 그거를 빨리 해달라라는 게 지금 이 여론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어떤 그 해명에 대한 목소리 이거를 네. 말씀하셨는데 배 소장님은 앞서 이제 새 개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원인을 보면은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향후 어떤 점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지만 지지율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 윤핵관, 네. 김건희 여사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네. 다른 인사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60%대에 달할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인 것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선 때부터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논란은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시간을 통해서 MBN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이건 부부 대첩이다. 네. 부부 리스크다. 배우자가 대선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장 좋은 해법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어떤 부분은 보수층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을 했나. 네.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30 또 여성 가정주부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응답자층이거든요. 네. 이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보석 또 관저 논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영남을 가보면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와 말을 못하노. 네. 와 말을 못하노. 아, 적극 입장을 내라 그렇죠. 이거군요. 설명을 왜 안 하느냐. 네. 논문이 문제면 그 논문을 해명하고 싶으면 논문이 타당한 이유를 대든지 네. 아니면 보석은 출처를 이야기를 하든지 와 말을 못하노. 이게 지금 영남권의 비판이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소해야만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가까운 사람의 해결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던데요. 네. 코리아 리서치의 경우 표적 수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이 52.3%, 네. 넥스트 리서치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0.3%,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정치에 사법화된 국면이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네. 속에서 각자 이제 고관여층은 고관여층대로 저관여층은 저관여층대로 현재 상황을 뭔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곤욕을 주려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3개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실제로 기소는 2개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후보도 이 자기에게 지금 더 씌워지고 있는 이 사법적인 어떤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추석 전이라는 상황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는 거에 미치는 여파가 커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면 한 번 정도는 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다음에 사실 지금 추석 전에 배우자만 그 조사를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좀 설명을 해서 이 중간층, 중도층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 쪽으로 여론을 끌어들이는 이런 전략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사실 젊은 층은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조사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마냥 피할 수만은 없고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적법 수사는 받으라는 메시지가 이 여론조사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표적 수사로서 부적절한 거냐. 그런데 여기서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표적 수사로 보는 의견보다도 약 10%포인트 더 높거든요. 근데 네. 20, 30대는 더 압도적입니다. 네. 수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표적 수사가 아니니까.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으로 가는 건 안 될 겁니다. 그건 여론도 바라지 않고요.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도 명쾌하게 다 해소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적법 수사, 제대로 된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받아라. 네. 그래야 이재명 대표 개인도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이재명 리스크가 커지면 민주당도 이건 엄청난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을 위해서도 적법한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미죠. 짧게 덧붙이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자꾸 연동을 시키는 그런 흐름은 추석 이후에는 조금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간 갈등 계속되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 내용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 14일이죠.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잇따라 신청한 가처분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예. 결과 예측이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두 가지 요소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황정수 판사가 인용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것이 당헌 당규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가처분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누군가의 이해와 이익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은 구제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히 자기의 대표 자리가 상실되는 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 그건 네.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판부도 사법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가처분 소송을 연이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정당의 비대위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 사법부에 놓여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두 가지 법적인 하자가 되는 부분은 해소했습니다. 비상 상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최고위원들이 5명 중 4명이 사퇴를 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를 해서 비상상으로 가서 비대위를 꾸리는 데까지는 이어졌는데 저는 여전히 인용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14일 신문을 하고 나서 상당히 사법부의 부담, 정치적인 부담 이런 걸 생각한다면 기각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다. 네. 국민의힘 혼란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네. 여론조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가 출범하면서 당내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신윤핵관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이세요? 일단은 지금 신윤핵관의 이름이 벌써 거명이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그 이제 여러 명 초선 의원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정말로 대통령의 향후에 이제 지금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 상당히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게 지금 핵관을 그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친박 계열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결국엔 대통령이 믿고 의지할 사람을 일단은 지금 뒤로 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사실 지금 코리아 리서치의 그 국내임 혼란에 대한 책임을 그 지난 100일 조사, 100일 때 8월 15일쯤 했던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그 윤핵관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여전히 35%, 그때 35%, 지금 34%.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28.6, 지금 27.8인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 의견이 더 높아졌어요. 네. 이 8월 15일 즈음에는 22.5였는데 지금 27%가 오히려 돼서 더 높아졌군요. 네, 이준석 대표의 그 계속된 연이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 봉사활동, 수혜현장 봉사활동을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가처분 전국에서 이제 일단 어떤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나오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기 전대 국면으로 저는 바로 이제 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갈등은 더 격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벌써 이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전대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3.6%를 얻어 1위를 기록하고 안철수 의원이 2위가 나온 조사가 있던데요. 예.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는 다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상위권인데
향후 그러면 당대표 선거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당대표 선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당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당원 지금 교통비보다도 버스비보다도 싼 당원 비용이다. 계속 당원비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비다 이렇게 당원 이야기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원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서도 당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뚫지 못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이몽 여론은 당 대표의 흐름은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나경원 또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안철수 쪽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이 전당대회가 전개되는 그 과정과 끝나고 난 이후에 당 바깥의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유승민 전 의원은 둘째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 파장은 중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론이거든요. 이것을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도층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 보면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고 또 김 여사의 장신구대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이른바 이제 당 결집에 나서는 모습인데 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집 효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서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올까요? 일단은 그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하나로 단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전대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그 결집된 통일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40%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미 국민의힘을 초월한 지는 좀 오래되었어요. 당 지지율은 많이 차이가 있더만요. 예, 그 이제 ARS냐 뭐 네. 전화율 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네. 지 지금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단결이 되기보다는 이게 이제 가처분 전국에서 저는 바로 조기전대 국면으로 가면은 다시 또 윤핵관과 비핵관의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여론조사는 유승민 의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대통령의 그 기반이 돼야 될 힘이 돼야 될 동력이 돼야 될 당이 분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그게 바로 이어서 전대 국면이 끝나면 바로 이제 총선 국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또 일당이 되는 총선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그 만남. 네. 이 대표가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만나자 제안했는데 앞서 이제 이 소장님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셨는데 성사 여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국민 여론이 더 압박을 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야당의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저는 만나야 된다. 네. 내 민생을 위해서. 지금 30%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아니면 없습니다. 지금 사법보다 또 남북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거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영수회담을 하되 저는 조건을 주면 됩니다. 네. 사법 이야기는 하지 말자. 오로지 민생을 이야기해야 돼 어떤 법안들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느 시간까지 협의해서 통과시키는데 모든 것을 이 주제로만 한정해서 영수회담, 민생회담을 하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